이번 시간에는 우리 변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수라는 거는 컴퓨터가 이제 명령을 처리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그런 값들 있죠. 그런 값을 이제 저장하기 위한 그런 공간을 보고 우리가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명령 처리 중에 이제 발생하는 그 값이다 그랬는데 그 값들은 이제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겠죠. 그래서 이 변수라는 곳에는 변할 수 있는 그 값이 저장되는 그 공간을 보고 우리가 변수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때 이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선언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묵시적으로 그렇게 이제 선언할 때도 있고 명시적으로 선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변수를 이제 사용하기 전에 변선언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변수를 내가 어떤 거 쓰겠다 그렇게 이제 선언할 때는 앞에다가 이제 키워드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변수 이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as라고 쓰고 데이터 유형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에 보게 되면 dim이라고 해서 우리 변선언 하겠다 그거죠. 그때 이제 어떤 변수를 쓰겠다 y라는 변수를 이제 선언하겠다. 이 y라는 변수에는 뭐가 저장된다? 스트링 문자열이 이제 저장될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 y라는 변수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선언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 변수라는 거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 반찬통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반찬통, 내가 김치 담는다고 해서 김치통을 따로 살 때도 있지만 보통 일반 반찬통에다가 그냥 김치를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멸치볶음 했어요. 그럼 그것도 이제 반찬통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징어채를 했다. 그래도 우리 반찬통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반찬통이라는 건 다 똑같은데 그곳에다가 이제 김치를 집어넣으면 김치통이 되는 거고 멸치를 집어넣으면 멸치통이 되는 거고요. 오징어채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오징어채 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반찬통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고추장이 많아서 고추장을 담아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추장 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과자를 하나 뜯었는데 얘가 눅눅해질 것 같아요. 다 먹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제 반찬통에 넣어놔도 되죠. 그럼 이제 과자통이 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변수예요, 변수. 그때 이제 우리가 변선을 할 때 맨 앞에다가 이제 키워드를 쓰는데 이 키워드의 종류 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변선을 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dim을 쓸 때도 있고요. state, 얘를 이제 쓸 때도 있고, 그리고 private, 얘를 이제 쓸 때도 있고요. public, 얘를 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각각의 키워드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좀 보자고요. 자, dim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선언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요. 우리 이제 프로시저가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이제 선언을 해주냐, 아니면 모듈이 이제 시작되는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선언하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프로시저 시작 부분에다가 우리가 dim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변선을 하게 되면 해당 프로시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듈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dim이라는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변선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해당 모듈 내에 들어있는 모든 프로시저에서 전부 다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im이라는 그 명령어를 프로시저 시작 부분에 쓰냐 아니면 모듈 시작 부분에 쓰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프로시저다 아니면 모듈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웠을 때 우리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우리 모듈이 들어있다. 이 모듈은 뭘로 구성된다? 우리 프로시저로 구성되더라. 그래서 내가 프로시저 이 부분에다가 dim이라는 그 명령어 그 키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변수를 했다. 그러면 이 프로시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모듈이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dim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변선을 했다. 그랬을 때는 이 모듈 안에 프로시저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듈 안에 하나의 모듈 안에 들어있는 모든 프로시저에서 전부 다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변선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프로시저가 시작되는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제 변선언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해당 프로시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스테이틱이요. 얘는 특이사항이 프로시저가 만약에 종료가 됐어요. 종료된 후에도 그 결과, 그 값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이라는 게 있어요. 프라이빗하고 이제 퍼블릭이 있는데 얘네 둘 다 모듈이 시작하는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제 변선할 때 사용하는 게 우리 프라이빗하고 퍼블릭이요. 이 프라이빗이라는 거는 해당 모듈 내에 들어있는 모든 프로시저에서 전부 다 사용 가능한 거고요. 이 퍼블릭이라는 거는 모든 모듈에서 전부 다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변선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키워드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내용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키워드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봤어요. 키워드에는 그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이름은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데이터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거 좀 이제 더 살펴보자고요. 우리 이제 프로시저가 됐든 변수가 됐든 이런 이름을 이제 작성하는 규칙이요. 이름 작성하는 규칙이요. 우리가 이제 이름을 작성할 때는 문장의 부호가 됐든 공백이 됐든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을 전혀 못하고요. 얘는 최대 255자까지 그렇게 이제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밑줄 문자가 됐든 언더바가 됐든 이런 것들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에서 사용하는 그런 키워드들 있죠. 그런 키워드들도 당연히 사용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 변수명은 우리가 문자, 숫자, 밑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최대 255자까지 쓸 수 있고요. 그때 이제 문장 부호가 됐든 공백이 됐든 아니면 키워드가 됐든 그런 것들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요거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변수 이름을 우리가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as라고 쓰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데이터 유형을 씁니다. 이 데이터 유형은 변수에 담길, 변수에다가 뭔가를 이제 저장하잖아요. 그때 그 저장할 그 자료의 크기가 됐든 유형이 됐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a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숫자만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문자만 들어갈 거예요. 그때도 숫자가 크냐 작냐, 아니면 문자가 이제 길이가 기냐 짧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데이터 유형을 지정해 줘야 된다고요. 만약에 내가 데이터 유형을 생략하고 썼다 그러면 이제 베어리언트 얘로 이제 지정이 됩니다. 이 베어리언트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 문자열이 됐든 날짜가 됐든 시간이 됐든 그런 데이터 유형에 관계없이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게 우리 베어리언트예요. 우리가 변선할 때 as라고 쓰고 베어리언트 얘를 써도 되지만, 우리가 생략을 했을 때 데이터 유형을 생략을 했을 때 베어리언트 요걸로 이제 지정이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유형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살펴보자고요. 우리 데이터 형식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바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 바이트라는 거는 크기가 이제 1바이트짜리고요. 얘는 0부터 시작해서 255, 그 사이의 숫자 값만 우리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린이라는 게 있어요. 불린이라는 건 이제 논리값을 이제 우리가 저장을 시키고자 했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데이터 유형이고요. 얘는 이제 크기가 2바이트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테저라는 거는 2바이트짜리고요. 얘는 이제 정수형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을 시킬 때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인테저라는 것도 있고 롱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얘랑 차이는 지금처럼 저장할 수 있는 그 숫자 값의 범위 차이예요. 범위 차이. 그래서 인테저가 있고 롱이 있고 그렇게 있을 때 롱은 총 4바이트 크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4만, 5만, 6만 그런 수치를 저장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롱을 써야 되겠죠. 왜? 인테저가 32,767까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시킬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런시라는 거요. 얘는 이제 통화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액 같은 거 이제 표시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제 커런시라는 요 데이터 유형을 이제 쓰는데, 얘는 이제 크기가 8바이트예요. 8바이트. 그래서 얘는 수치의 범위가 엄청나게 크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라는 이 데이터 유형도 있는데, 이 데이트라는 거는 날짜 형태의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형식이고요. 얘가 총 8바이트짜리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링이 이제 문자열을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쓰는 거죠. 하나는 이제 고정길이고요. 하나는 이제 가변길입니다. 그래서 스트링이라는 거 얘는 이제 고정길을 쓰겠다 그랬을 때 1부터 시작해서 약 65,400까지 우리가 저장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가변기류를 쓴다 그러면 이제 0부터 시작해서 20억까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어리언트도 두 가지가 있어요. 베어리언트라고 쓰고 숫자를 쓰냐 문자를 쓰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크기가 바뀌는데, 그때 이제 숫자를 썼다 그러면 그때 이제 더블형 그 범위 내에 모든 숫자를 이제 다 저장시킬 수 있는 그 정도 크기고요. 그리고 베어리언트라고 쓰고 이제 문자를 쓰게 되면 가변길이 이제 스트링과 같은 그런 범위를 갖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변선을 때 데이터 유형을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변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변수는 얘요. 여기 보니까 이제 옵션이라고 써놓고 그 뒤에다가 explicit하고 이렇게 이제 적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변선언을 하고 쓰겠습니다라고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옵션 explicit라고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우리가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변수를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데 그때 이제 변선언이 안 된 게 있어요. 변선언이 안 된 거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면 에러가 이제 발생이 되게 그렇게 이제 유도할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명령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dim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변선언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public 해서 우리 변선언 해줬죠. 그때 여기 보니까 이제 dim에서 임시라는 이름의 변수를 이제 선언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데이터 유형이 있다 없다? 없다. 변수 유형을 우리가 따로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베어리언트 그 형식으로 이제 할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이름이라는 변수를 이제 선언하겠다. 그때 이 이름에는 뭐가 들어간다? 이제 문자 열이 저장될 그 변수를 선언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선언 한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수령액이라고 쓰고 as integer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수령액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변선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정수값이 저장될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변선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public이라고 쓰고 급여 시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변선을 해줬어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as object 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이 급여 시트라는 이 변수에는 뭐가 저장될 수 있다? 개체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선언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준 겁니다. 그때 이제 급여 시트라는 이 변수를 요 위에서 이제 개체를 이제 저장할 수 있게끔 이제 변선을 했죠. 그러면서 그 급여 시트라는 그 변수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때 이제 워크북스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 22년.xlsx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22년이라는 이 엑셀 파일에 워크시트 03월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3월이라는 그 시트가 있대요. 그 시트를 이제 급여 시트라는 이 변수에다가 이제 저장해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때 이제 이름이라는 변수 있죠. 그 이름이라는 변수에다가 어떤 이름 집어넣어라. 강호정이라고 이 이름을 집어넣어서 이름이라는 이 변수에 저장시켜라. 그런 뜻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수령액은 257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257만 원 이 값을 수령액이라는 그 변수에다가 저장해라.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변선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수 선언을 하는 거고 그 밑에서 우리가 선언한 그런 변수를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이 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변수 좀만 더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dim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a라는 그 변수를 이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데이터 유형을 쓰지 않았죠. 쓰지 않으니까 얘는 a라는 변수는 데이터 유형이 자동으로 이제 뭘로 선언이 된다? 우리 베어리언트 그걸로 이제 선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라는 변수에는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변수를 이제 사용하겠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놓고 그 밑에다가 a는 이라고 이렇게 쓰고 우리가 만약에 10 더하기 5를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10하고 5라는 값 이 두 개 값을 먼저 더해요. 더하면 이제 15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 15라는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왼쪽에 있는 이 a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그런 뜻이요. 해서 a라는 이 변수에는 어떤 값이 저장이 된다? 이제 15라는 값이 저장이 되더라. 그렇게 해놓고 그 밑에서 a는 만약에 10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 쓰게 되면 이제 a는 이제 얼마를 가져요? 그 a라는 변수에는 지금 아까 여기서 계산한 거 15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밑에서 그냥 a는 10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10이라는 요 값을 a에다가 저장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는은 같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15 있죠. 그 15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10이라는 값을 이제 a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 상태에서 a는 a 플러스 10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러면 a라는 변수에는 지금 얼마가 들어있어요? 10이라는 값이 저장이 돼 있죠. 10이라는 값이 저장이 돼 있으니까 10에다가 10을 더해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면 10 더하기 10을 하게 되면 이제 20이 될 거고 그 오른쪽에서 계산한 그 20이라는 값을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a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a의 값은 이제 20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서 또다시 a는 a 플러스 5하고 이제 그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a라는 이 변수에는 얼마가 들어있다? 20이 들어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a 플러스 5를 하라 그랬으니까 a라는 변수에는 20이 들어있으니까 20 더하기 5를 하겠죠. 그럼 이제 결값은 이제 25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 그 25라는 그 결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a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a가 갖는 그 값은 얼마다? 25다. 25. 그래서 a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해 주세요. 그러면 25라는 요 값이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해서 이 변수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개다? 딱 한 개밖에 없더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값을 계속해서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변수는 기억 장소가 딱 하나다 해서 한 가지 값만 기억하더라. 요런 게 이제 변수요. 이제 우리 변수에서는 우리 변선할 때 사용되는 그런 키워드 있죠. 그 키워드랑 변수 이름 작성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숙지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